하늘의 별이 된 많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대중들도 함께 슬퍼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는 경우 이별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습니다. 그중 여전히 생전 베푼 미담이 전해지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 고 김주혁입니다. 배우 활동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로 친근함을 선사했던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꽤 시간이 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주혁을 만났던 일화를 설명하며 그에 대해 너무나도 따뜻한 사람이고 옆집 아저씨 같던 사람이라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글 쓴 이의 기억은 고등학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방 실업고에 다니던 그는 기능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홀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첫 서울행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하철을 반대로 타고 버스마저 끊겨버린 상황, 택시는 승차 거부까지 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던 글쓴이였기에 PC방에서 밤샘을 청할 수도 없었죠. 추운 겨울 버스가 끊긴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던 글쓴이 앞으로 한 차량이 멈췄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내가 아까 저기서 30분 동안 보고 있었는데 버스 끊겨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물었지만 경계심을 가졌던 글쓴이는 제가 알아서 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그러지 말고 타라, 데려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고 김주혁이었습니다. 글쓴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김주혁은 정말 모르냐,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글쓴이는 결국 김주혁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김주혁은 글쓴이를 국밥집에 데려가 밥까지 사줬고 고인은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포스터 등을 보여주며 정말로 날 모르냐, 이 작품은 아냐 등의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주혁은 글쓴이를 어느 호텔로 데려다 줬습니다. 당시 김주혁은 형이 너 가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건 힘들 것 같아 미안하다. 대신 여기서 자고 아침에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면 1시간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다. 내일은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도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혁은 3만 원과 사인을 글쓴이에게 건넸고 나중에 갚아야 한다. 나중에 기능대회 메달 따면 또 맛있는 거 사주겠다라며 피곤한 기색에도 글쓴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글쓴이는 아직도 그 웃으면서 손 흔들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나중에 검색해보고서야 정말 연예인이 맞았네 했다. 김주혁이 나온 영화들을 봤다. 1박 2일에 나오는 것 보니 반갑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겪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사람이 베푼 후에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고 추운 날 새벽에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괜히 김주혁이 생각난다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예능에서 시청자에게 큰 행복을 선사하던 그는 누구보다 마음씨가 따뜻했던 인물로 꼽힙니다. 이러한 탓에 탄생한 끝없는 미담은 예고 없이 일찍 떠나간 김주혁을 향한 그리움을 키웁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해보며 그의 아름다웠던 지난날을 추억해보겠습니다. 김주혁은 나무액터스 창립 멤버였습니다. 나무액터스는 그의 매니저였던 김종도 대표가 독립돼 세운 회사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한 이들은 각별했습니다. 김종도 대표는 2013년 인터뷰에서 김주혁과 있던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과거 친구 집에 얹혀 살며 김주혁의 매니저를 했을 때 차가 없는 자신을 위해 김주혁이 직접 픽업을 하러 와주기도 했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겨울 빙판 위에서 우유를 먹다 담에 걸렸을 때도 김주혁이 약을 사 먹였다고 털어놔 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사실 김주혁의 아버지 김무생이 생전 김종도 대표에게 김주혁을 친동생처럼 대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도 김종도 대표에 의해 1박 2일에서 밝혀졌었죠. 부탁을 받았을 때는 김주혁과 김무생의 첫 동반 CF 촬영 현장이었는데 김무생은 당시에 이미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한 컷 찍고 쉬고 또 한 컷 찍고 쉬는 식으로 촬영이 진행됐는데 그 와중에 차로 김종도 대표를 불러 둘째 아들의 장례를 부탁한 것입니다. 김종도 대표는 김무생의 유언을 지킨 것이죠. 김종도 대표와 김주혁은 형제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김주혁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직접관을 든 사람 중 한 명이 김종도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30일 김주혁의 빈소가 차려진 직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도 김종도 대표였습니다. 단역 배우와의 일화도 있습니다. 김주혁의 대표작 중 하나는 영화 공조인데요.
이 작품을 촬영하던 한단역 배우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김주혁 덕에 얻게 됩니다. 이 단역 배우는 김주혁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영화 촬영 당시 김주혁을 만났던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김주혁을 향해 선배님은 절 모르시겠지만 벌써 새 작품째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에 김주혁은 당황스러움보단 따뜻함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김주혁은 다음에는 상대 역으로 만나자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를 들은 단역 배우는 후배에게 힘이 되는 덕담을 던져주었던, 그래서 더 감사했고 멋졌던 선배님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동료들뿐만 아니라 그는 팬들에게도 진심이었죠. 장래 고민을 아는 학생에게 김주혁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영화 공조 쇼케이스 현장에서 김주혁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여고생 팬을 만났습니다. 흔한 조언 대신 김주혁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아저씨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꿈을 찾고 뭘 하고 싶은지 찾아서 그 일을 재밌게 해보자. 알았지? 라며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고생 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태프들과의 이바도 참 많았습니다. 과거 영화 청년의 스태프 중 한 명이었던 이가 밝힌 미담인데요. 그는 청년 촬영 도중 다치게 돼 주연실에서 들어가 쉬다가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깨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바라본 곳에는 조용히 짐을 챙기던 김주혁이 있었습니다. 김주혁은 자기 때문에 잠에서 깬 스태프를 향해 미안하다, 좀 더 자라라며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 촬영 당시 막내 스태프였던 인물도 미담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촬영 중 김주혁의 외제차를 바라보며 부러운 눈빛을 보냈고 이를 본 김주혁은 선뜻 그에게 차 키를 건넸습니다. 김주혁은 드라이브 한번 하고 잘 세워놔라며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김주혁의 비보를 들은 이 스태프는 형님 차 끌고 압구정동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난다. 항상 막내 먼저 챙겨주신 모습 기억하겠다라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바쁜 스케줄에 시달리는 연예인이었지만 김주혁은 주변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는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죠. 선했던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너무 빨리 떠났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오후 4시 50분경 김주혁이 운전하던 차량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에서 돌진하여 화단을 지난 뒤 아파트와 크게 충돌하고 계단 아래로 전복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 2시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팬들뿐만 아니라 그를 알던 모든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고 장면이 포착된 블랙박스가 공개되며 그의 사고가 더욱 의문에 빠지죠. 공개된 영상 속에는 김주혁의 차량이 그랜저 차량과 충돌하고 화단을 넘어 아파트 벽에 충돌하는 모습이 생생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음성 녹음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무엇이 김주혁을 두부 손상으로 인한 마지막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으며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많은 이들은 추측했습니다. 경찰 또한 김주혁이 탑승한 차량의 급발진 등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합니다. 부검 결과 소량의 항히스타민제가 검출된 이외에 알코올이나 약물,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장 검사에서도 심장동맥 손상이나 혈관 이상, 염증 등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심장전도계의 이상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당시 김주혁의 몸에도 차량에도 둘 다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에 따르면 심근경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었고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차 사고로 자신 이외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확률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김주혁은 삶이 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며 투덜대다가도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아직은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냐고 물었을 때의 답변은 저 사람 참 삶을 멋있게 살았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소원이라고 했죠.
한 네티즌은 그의 별세가 연예계를 떠나 일반 대중들까지도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살아생전 그의 행실이 굉장히 바르고 좋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가 생전 남겼던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라는 점이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슬프게 이뤄졌다라고 말했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했죠. 너무도 빨리 우리 곁을 떠나버린 그가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